은평구 아파트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김영자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또 이 시간이네. 영자는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식탁 위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일어서기가 귀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는 그녀의 지정석이었습니다. TV 리모컨과 돋보기 안경,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팔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딸 민정이가 설치해준 애플리케이션들이 빼곡했지만 그녀는 전화와 문자 외에는 아무것도 쓸 줄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엄마, 이거 한번 써봐요. 요즘 사람들 다 쓰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민정이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딸은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화면을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시킬 수 있고, 여기 보세요. 건강관리 앱이에요. 걸음수도 재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그런 거 못해. 엄마, 70이면 요즘 안 늙었어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80인데 유튜브도 하시던데. 남들은 남들이고.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랬습니다. 뭘 하자고 하면 첫마디가 나는 늙어서였습니다. 엄마, 그럼 센터라도 나가보세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한대요.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 병원 가봤어요? 병원 가봤자 뭐해.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를 채워놓고 1시간쯤 앉아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해시태그. 영자는 73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5년째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영자는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습니다. 성당 나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연락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나갈 기운이 없어요. 처음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스스로를 늙은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늙었으니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손님이 없을 땐 남편과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쁘고 고됐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때 영자는 60 중반이었습니다. 처음엔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영자는 간병하는 일상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영자에게 남은 건 이 작은 아파트와 노후 자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딸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였습니다. 영자는 커튼을 조금 걷고 내다보았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렸습니다. 영자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나는 이제 저런 곳에 갈 이유가 없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자는 보다 말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였습니다. 경제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관심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아직 왜요? 벌써 10시 넘었는데. 배가 안 고파서. 엄마, 걸으면 안 돼요. 약도 먹어야죠. 알았어, 곧 먹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엔 민정이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습니다. 사위와 손주 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정이 사다 놓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김치 하나만 꺼내 밥 한 공기를 말았습니다. 국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무였습니다. 약을 먹기 위해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엔 가을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녀는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주문처럼 그녀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잠들기 전에도 이 말이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몰랐습니다. 이 말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습관처럼 뱉는 말들이 자신을 더 작은 세계로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못해.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영자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매일 매순간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영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가 자신이 쌓아 올린 늙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자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혈압약과 소화제를 처방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정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영자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바로 앞인데 뭐. 엄마, 그래도 요즘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좀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지갑과 건강보험증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접수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김영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자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좀 어지럽긴 한데. 혈압이 좀 높네요. 약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처방전이 출력되었습니다. 이 약은 아침 식후에 드시고요. 기존 약은 저녁에 드세요. 시간 차이를 두는 게 중요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후, 저녁. 기존 약은 언제 먹던 거였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바빠 보였습니다. 대기실엔 환자가 많았습니다. 영자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흰색은 아침에, 노란색은 저녁에 드세요. 네. 영자는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약봉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흰색, 노란색, 그리고 이전부터 먹던 파란색 알약까지 3가지였습니다. 아침에 흰색, 저녁에 노란색, 그럼 파란색은?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파란색을 아침에 먹었는지 저녁에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충 먹으면 되겠지. 집에 도착해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을 아침 칸에 넣었습니다. 노란색을 저녁 칸에 넣었습니다. 영자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을 먹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2알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영자는 벽을 짚었습니다. 잠시 후 괜찮아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사흘째 되는 날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에게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세면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왼쪽 손목이 욕실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신음을 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야,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겨우 오른손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왼쪽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인정아, 엄마, 왜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 넘어졌어. 뭐, 어디서요? 지금 어디예요? 집에 화장실에서. 지금 가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민정은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손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빨리요. 사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셋은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필름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깁스를 해야겠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왜 넘어지신 거예요? 어지러우셨어요? 혹시 약 드셨어요? 새로 받은 약 먹었지. 어떻게 드셨는데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영자의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약들을 어떻게 복용하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흰색이랑 파란색을 아침에, 노란색을 저녁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란색은 저녁에 드셔야 해요. 흰색하고 같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깁스를 했습니다. 왼팔 전체를 감쌌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혼자 가셨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괜찮을 줄 알았어. 약도 헷갈리시면 물어보셔야죠. 물어보기가 의사 선생님이 바빠 보여서.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혼자 하시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 차창 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깁스한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얗게 감긴 붕대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정은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약통마다 큰 글씨로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아침 마이너스 흰색만, 저녁 마이너스 노란색, 파란색 명확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세요. 헷갈리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그래 민정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당분간 제가 자주 올게요. 손목 나을 때까지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너도 바쁜데. 엄마가 더 중요하죠. 민정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도움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정은 한참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민정은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깁스한 손목이 쑤셨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물어보지 못한 것, 딸의 도움을 거절한 것.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결국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깁스한 손목이 그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깁스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왼손을 쓸 수 없으니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머리를 빗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민정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요? 괜찮아.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괜찮아. 영자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설거지가 쌓였고 화장실 청소도 못했습니다. 빨래도 개지 못한 채 바구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네, 따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민정이 무슨 연락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회복지사는 이름표에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개지 못한 빨래, 먼지가 앉은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목 다치셔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텐데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나을 거예요. 박선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생활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청소나 빨래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림 수업인데요. 매주 화요일이에요. 그림이요? 네, 수채화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영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림 같은 거 못해요. 배우시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이도 많고 손도 이런데 무슨 그림을. 박선영은 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손목은 곧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80 넘으신 분도 그림 그리세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나와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요. 박선영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영자는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평구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박선영.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명함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복지사님 오셨죠? 너 왜 그런 사람을 보냈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나 괜찮다니까.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세요.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청소도 안 되어 있던데요.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게 잘못인가요?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림 수업 얘기 들으셨죠?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 안 갈 거야. 왜요? 귀찮아.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못해. 엄마, 자꾸 못한다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해보지도 않고요. 난 이제 늙어서. 엄마, 민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70 넘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스스로를 너무 가두고 계세요. 나이 탓만 하시고 도움도 안 받으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영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저도 복지사님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픈 것도 불편한 것도 혼자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졌습니다. 딸을 더 걱정시켰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깁스를 한 손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화난 건 아닐까?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건 아닐까?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박선영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나와보세요. 영자는 식탁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영자입니다. 아, 어르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림 수업이요. 오늘 한다고 했죠? 네, 오후 2시에 시작해요. 영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갈게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영자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영자는 머리를 빗었습니다. 한 손으로 하려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빗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였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지관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서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오래 집에만 있었는지, 왜 스스로를 가뒀는지. 민정이 말이 맞았어. 나는 나를 너무 가뒀어. 복지관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은평구 종합복지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영자는 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같이 들어갈까요? 할머니는 영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함께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6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영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르신,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하얀 도화지와 물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왼손은 깁스가 되어 있었지만 오른손은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붓질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격려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도화지에 나무 한 그루가 그려졌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그림을 거실벽에 붙였습니다.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에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인정아. 엄마, 나 오늘 복지관 갔다 왔어. 정말요? 민정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림도 그렸어. 서툴지만.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았어. 엄마,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벽에 붙인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단풍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번째 그림 수업이었습니다. 영자는 복지관 가는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영자 씨 오셨어요. 처음 만났던 할머니 최순이었습니다. 75이었습니다. 영자보다 2살 많았습니다. 순이는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순이 씨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꽃 그리는 날이래요. 기대되지 않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된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장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장미를 그려볼 거예요. 꽃잎의 곡선을 잘 보세요. 영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깁스는 지난주에 풀렸습니다. 왼손도 이제 조금씩 쓸 수 있었습니다. 아직 힘은 없었지만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붓에 빨간 물감을 묻혔습니다. 도화지에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1시간 후 영자의 도화지에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꽃잎이 삐뚤었고 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미였습니다. 영자 씨, 이번 건 더 좋아졌어요. 순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저도 처음엔 엉망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복지관 카페에 모였습니다. 영자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습니다. 창가에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영자 씨, 여기 얼마나 나오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78이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식구네요. 여기 오면 다들 친해져요. 영자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 박선영이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목요일에 균형 운동 프로그램 시작해요.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균형 운동이요? 네, 낙상 예방에 좋아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해볼게요. 좋아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목요일 오전 영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1층 체육실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순이도 있었습니다. 영자 씨도 오셨네요. 응, 같이 하자고 해서 젊은 남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균형 운동을 할 거예요. 민주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운동은 간단했습니다. 한 발로 서기, 제자리 걷기, 스쿼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실 수 있는지 해볼까요? 영자는 오른발로 섰습니다. 왼발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금방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벽을 잡고 해보세요. 영자는 벽을 잡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10초쯤 됐을까? 좋아요. 다음엔 더 오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이 끝나고 영자는 땀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영자 씨 어땠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괜찮았어요. 다음 주도 오시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늙어서 운동 못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복지관 가셨어요? 응, 운동도 했어. 운동이요? 무슨 운동? 균형 운동, 한 발로 서는 거. 민정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신데요? 아니야. 10초밖에 못했어. 그래도 대단해요. 예전 엄마 같았으면 안 하셨을 텐데. 영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목소리도 밝아지시고 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한 게 문제였어. 엄마,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그게 좋더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기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늙어서 못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가족에게 짐이야.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자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갔습니다. 화요일은 그림, 목요일은 운동, 금요일은 노래교실이었습니다. 노래교실은 순이가 권했습니다. 영자 씨 같이 가요. 재미있어요. 영자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노래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볼게. 노래교실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옛날 가요를 틀어주었습니다. 영자가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이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러볼까요?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영자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옛 기억이 떠올라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균형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로 30초 서보는 게 목표예요. 영자는 벽에서 손을 뗐습니다. 오른발로 섰습니다. 왼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이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25초, 영자는 집중했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30초, 성공. 민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영자 씨 처음엔 10초도 못 하셨는데 이제 30초예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하니까 되네요. 맞아요. 포기 안 하면 다 돼요. 영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다. 그날 저녁 영자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말이 변하니까 삶이 변했어.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못해라고 말하면 정말 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변하고 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 그림 수업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작품 전시회를 해요. 여러분 그림을 전시할 거예요. 순이가 기뻐했습니다. 와, 진짜요? 내 가족들도 초대하고 동네 분들도 오실 거예요. 영자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림이 아직 부족한데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영자 씨 완벽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그림이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고민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해야 할까? 사람들이 자신의 서툰 그림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당연히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잖아.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밤에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전시회 한대. 전시회요? 내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거야. 엄마, 대단하세요. 꼭 갈게요. 부담스럽긴 한데 해보려고. 민정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도 있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할까? 영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시회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2층 전시실에 어르신들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영자의 그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나무, 장미, 그리고 복지관 앞 풍경까지 세 점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동네 주민들, 구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영자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엄마,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사위와 손주 둘도 함께였습니다. 영자는 반가웠습니다. 왔구나. 엄마 그림 어디 있어요? 민정은 전시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자는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민정은 그림 앞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서툴잖아.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 느껴져요. 손주들도 그림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림 예뻐요.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설정해준 알람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녁 6시,
정확했습니다. 영자는 알람이 울리면 약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복지관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10분 정도였습니다. 간단했지만 꾸준히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말에는 민정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이제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배웠습니다. 엄마 화면 보여요? 응, 잘 보여.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잠깐만요. 화면에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니?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매일 그림 그리고 운동해.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영자도 신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민정이 함께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민정아, 이번엔 같이 가자. 엄마가 먼저 말씀하시다니 좋아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어지럼증도 없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잘하셨네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영자는 손에 쥔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리 적어온 질문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영자와 달랐습니다. 물론이죠.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운동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복지관에서 균형 운동하는데 괜찮은가요? 영자는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메모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뭐가? 예전엔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영자는 웃었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알아야지.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영자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낙상했던 날, 깁스를 했던 날, 처음 복지관에 갔던 날, 모든 게 어제 같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소파에만 앉아있던 자신, 나는 늙어서 못해라고 말하던 자신,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던 자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병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생각, 변하기를 거부하는 두려움,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노후의 적음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진짜 늙는다. 다음 날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한대요. 같이 갈래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로당 봉사. 자신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자. 정말요? 좋아요. 내일 9시에 복지관 앞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웃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와 순이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6명의 어르신이 더 계셨습니다. 모두 80 이상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왔어요. 어르신들은 반겨주었습니다. 영자는 주방을 도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이런 것도 힘들어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까진 그랬어요.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부럽네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영자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처음에 나를 이끌어줘서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럼요. 영자 씨 되게 긴장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무서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새로운 일 하는 게. 지금은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저도 그래요. 영자 씨 만나서 좋아요. 둘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영자는 걸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친구, 건강,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녁, 민정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했어. 정말요? 엄마가요? 민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엄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나도 신기해.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민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진짜로요. 고마워. 민정아, 내가 포기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엄마 혼자 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별도 보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70세시다. 늙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배운다.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사귄다. 나는 아직도 연결된다. 딸과 통화하고 손주들을 보고 이웃을 돕는다. 나는 아직도 살아간다. 두려움을 넘고 습관을 바꾸고 희망을 품는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신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하는 거야. 늙었다고 말하면 늙는 거고, 아직이라고 말하면 아직인 거야. 다음 주 화요일 그림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영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도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였습니다. 옆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나무는 푸르렀습니다. 1시간 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영자 씨, 이게 미래예요? 응, 내년 보. 좋네요.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여기 이 사람이 너야. 둘은 웃었습니다. 영자는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하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배우고 연결되고 살아갈 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삶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영자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봄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